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테슬라 오늘 8%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보택시가 출시를 하면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주가가 6월 말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로보택시가 지난 미국 일요일 6월 22일 출시를 했는데요. 출시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고, 웨이모나 우버, 리프트에게는 정말 악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꽤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유가가 무려 8.88%나 떨어졌어요. 67불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중동 정세가 좀 완화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일단 주말 사이에는 실제로 미국이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X 포스팅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뭐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란이 만약 결사항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요. GG를 친다, 즉 항복 선언을 한다라면 V자 대폭등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자, 일단 장 중반에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란이 실제로 미국의 이러한 공격에 보복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공격이 제한적이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도 이곳으로부터 거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80%를 수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이란이 봉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이 미약한 모습을 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장 막판에 이렇게 크게 말아 올리면서 나스닥과 S&P 500 모두 1%대 좋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 오늘 상승에는 테슬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I 주식에 한 가지 희망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오늘 무려 8%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로보택시 출시가 성공적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장중 357불까지도 오르기도 했어요. 원래 테슬라는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증시 격언처럼 주가가 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로보택시 출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주가는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트라운 TV 멤버십을 홍보 드리자고 하면요. 이번 테슬라의 단기 급등을 통해서 저희 아트라운 TV 멤버십은 올해 2번째 단기 계좌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수익 보신 회원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트란TV 멤버십은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를 모두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 단기 계좌에서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동 매매를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실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이미 100여 개가 넘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한 달에 8,990원만 투자하시면 이 모든 서비스와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솔직히 테슬라의 극성 팬도 많지만 안티 팬들도 많은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이내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론칭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6월 22일이 되자 테슬라 AI팀에서 Something Happening Today 라는 X를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티저 광고를 해 주었고요. 역시나 이렇게 물음표를 만들었다라는 건 6월 22일에 출시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6월 22일 오후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라고 오피셜 X를 날렸어요. 여기 보면은 4.2불만 지불을 하면은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시그니처를 보면 일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꼭 한글로 보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 눈에는 된다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6월 22일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는 출범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로보택시 런칭 파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AI와 엔지니어에 뭔가 미친 듯한 널드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쌍따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슬라 로보택시 상황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상황실에서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피자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 상황실을 보면 많은 전광판들이 있는데 개별 로보택시의 운영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통계 수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를 중국계 자율주행 회사죠. 바이두의 아폴로 고 상황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거 테슬라 상황실은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이두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운전대와 페달까지 달려 있습니다. 자, 여차하면 언제든지 원격 주행으로 지금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성공적인 런칭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AI 팀의 10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온전히 테슬라 자체의 힘만으로 만들었다라고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와 자율주행을 가능케 했던 이 AI 칩과 AI 소프트웨어 모두 테슬라 내부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그간 10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로써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측은 실현이 되었죠. 아크는 2025년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것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예측을 해왔습니다. 역시 테슬라의 모든 움직임을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로보택시 상용화가 진행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올해 테슬라 목표가는 1000불입니다. 작년 목표 주가도 잘 맞췄는데 로보택시가 출범한 만큼 이 목표가에 다다르는 모습이 연말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널리 확장될 것인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말에 주가 강세 요인 또 하나가 있죠. 6월 28일이 되면 오스틴에서 생산된 모델 Y가 아마 텍사스 정도는 직접 고객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간격이 다시 한번 목격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세상에 충격을 안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로보택시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로보택시의 출범을 알리고 있어요. 자, 일단 앞서 보셨듯이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사용료를 4.2불로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어딜 가든 4.2불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로보택시를 6번 탑승한 소요 메리님의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는데 4.2불이 계속해서 찍혀있죠. 약 한 번 움직일 때마다 7마일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7마일 정도 운행했을 때 로보택시는 4.2불이 나온 반면에 우버와 리프트 웨이모는 25불에서 40불 사이의 고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거의 경쟁자들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의 비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델 Y 12대로 시작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첫 주행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초대가 돼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이 리뷰 영상을 찍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시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 12대가 아니라 실제로 오스틴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35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확장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황실을 보면 중앙 하단에 자, 이렇게 뭔가 지도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지도 부분을 확대해 보면 오스틴 시내가 그려지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오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웨이모는 더 넓은 지금 지오펜스를 커버하고 있어요. 웨이모의 지금 절반 수준을 테슬라가 일단 약 30여 대 수준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기레기들이 역시나 물고 뜯고 악평을 내놓고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첫 운행 기대에 못 미쳐라는 국내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역에 제한이 있고 웨이모와 격차가 여전하다. 자,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이모와 격차가 있어 보이죠. 자, 하지만 이 비용에서는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의 서비스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비싸면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서울에서
도로에서 택시를 탄 것보다도 오히려 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버와 같은 경우는 팁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보택시는 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테슬라 주가가 8%나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 자, 이런 국내 기사와 로이터가 틀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시장은 정말 냉정하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진가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를 타게 되면, 그리고 주행을 마치게 되면은 이번 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별점을 줄 수 있어요. 레이팅을 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재밌게 리브어 팁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불을 넘어서 팁을 주실 겁니까? 라고 테슬라 앱이 물어보고 있어요. 로보택시 앱이죠. 자, 이것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다음 메시지는 저스트 키딩이라는 재밌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장난이라는 거죠. 농담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팁이 없어요. 당연히 AI가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나 로봇에게는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우버에는 팁을 줘야만 하겠죠. 역시나 비용 측면에서 다시 한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신 파자드가 3번이나 로보택시를 탑승을 하고 그 소감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를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리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파자드에 따르면 매우 부드럽고 편안했다라고 합니다. FSD가 장착된 기존 테슬라 차량과 유사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로보택시 앱의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차량에 탑승한 다음에 여행지를 변경할 때 잘 안 됐나 봐요. 이미 로보택시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로보택시에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탑승한 다음에 목적지 변경을 승객이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점이 잘 안 되었다라고 해요. 역시나 이러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바로바로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초현실적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테슬라 AI 메인 퀘스트의 첫 시발점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리얼월드 AI의 시작은 이 모델 Y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사이버캡으로 넘어가겠죠. 사이버캡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옵티머스와 사이버밴, 대형 자율주행차가 테슬라 AI 리얼월드 AI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에는 카메라 클립 모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와이퍼가 되게 좁은 범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단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크게 움직이죠.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닦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이퍼의 움직임은 여기 상단에 놓인 카메라가 계속해서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제안하고 테슬라 팀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이러한 와이퍼 모드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테슬라는 인간과 같이 비전으로 AI 기술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에 웨이모는 굉장히 값비싼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한 대당 20만 불이라고 하면 로보택시는 3만 7천 불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용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라이다는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웨이모는 지금 출시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미국 내 1,500대 수준밖에 로보택시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 AI 팀도 밝혔듯이 웨이모처럼 비싼 라이다나 레이더가 없이, 그리고 HD 매핑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함을 입증을 하고 있어요. 자, 자율주행 승인을 받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즉시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OTA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테슬라의 모델들이 로보택시로 하루아침에 둔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차량이 하루 만에 바로 로보택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로보택시를 실제 탑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초반에는 여기 테슬라 관계자인 안전운전자가 이렇게 보조석에 이게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탑승객은 지금 뒷좌석에 타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에 사람이 없죠. 자전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잘 피해서 지금 안전하게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 만나볼 수 있는 로보택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곳에서는 지금 여행 루트가 나오고 있고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그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자, 유튜브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넷플릭스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깐 차를 갓길에 댈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서포터를 요청을 해서 테슬라 상황실에 있는 관계자와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 타기 전에 로보택시의 뭐 좌석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러한 설정을 핸드폰으로 미리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가 훌륭한데 가격도 싸기 때문에 웨이모와 우버 리프트는 이제 핸드폰 앱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웨이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찰스라는 분께서 지금 테슬라 AI 팀에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It's the GPT moment for real world autonomy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소프트웨어 인터넷 세계에는 챗 GPT 모먼트가 있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웨이모와는 다른 진정한 리얼월드 AI에 있어서 GPT 모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확장성에 있어서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라이다와 레이더와 같은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전이 즉 카메라가 인지하는 그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도로 교통 상황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뇌 구조를 닮았기 때문에 비전 기반의 AI 기술로만 완전한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말이 심오합니다. Now let the scaling begin. 자, 이제 규모의 확장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규모의 확장이 시작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잘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테슬라가 정말 미국 내에 100만 대 수준의 로보택시를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는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말까지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EPS는 하락의 가능성이 꽤 많아요. 아직까지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가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이라 이제 로보택시 기대감에 주가가 그때그때 치솟곤 했는데요. EPS가 떨어지는 한 주가가 다시 이렇게 펀더멘탈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를 정말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한 EPS 상승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커요. 계속해서 아트라운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